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1교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코로나가 빨리 종료되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장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입니다.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N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텔레그램 N방을 운영하는 그 조모 씨는 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N방 또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혐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 씨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74명, 그중 16명이 미성년자입니다. 74명의 여성을 협박 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 씨는 트위터에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고생들에게 학생증과 함께 얼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엔 돈을 주겠다고 속여 신체 일부가 담긴 나체 사진을 넘겨받은 뒤 협박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큰 방은 최대 22,000개에서 자료가 10만 개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인터넷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재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문제의 출발에 있어서 1. 섹스팅 발신자와 자신의 누드 또는 노출 사진, 성적 행위 등을 묘사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수신자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또는 채팅, SNS 등을 통하여 주고받는 행위. 이것은 섹스팅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은 동성 간에도 이루어지고 이성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성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신자와 자신의 누드 또는 노출 사진, 그러면은 신체 일부분이나 누드 이런 것들을 찍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 영상물이나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또는 채팅 아니면 SNS 이런 것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는 그 행위 자체를 섹스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리벤지 포르노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상대방의 성적 이미지의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공유하는 행위. 이것은 이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설명인데요. 섹스팅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서로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리벤지 포르노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가지고 고의로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이것을 인터넷 사이트나 채팅방이나 SNS에 올리는 그런 행위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3. 섹스팅도 상대방에게 복수나 고통을 줄 목적으로 리벤지 포르노의 양상으로 발전해가는 추세. 예, 그렇습니다. 섹스팅은 서로 상대방의 동의하에서 서로 좋은 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리벤지 포르노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섹스팅도 초기에는 서로 좋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느 시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서로 뭐 싸운다든지 해서 이별을 한 후에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리벤지 포르노와 양상으로 발전해 간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서로 섹스팅으로 이루어졌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리벤지 포르노화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요. 4. 섹스팅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법적으로 용인된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범죄하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단지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간주.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주를 벗어나는 섹스팅에 대하여 점차 범죄화하는 국가들이 증가.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섹스팅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은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단지 뭐 프라이버시 영역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범죄는 아니란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용인된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미성년자 아니고 다 성인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신체 일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SNS나 채팅, 뭐 스마트폰 이런 곳으로 서로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제 범주를 벗어나는 섹스팅도 너무 지나치다든지 범주를 벗어나는 섹스팅에 대해서는 범죄로 처벌하자라고 하는 국가들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 국내에서도 섹스팅의 심각성은 2016년 4월에 회원 100만여 명을 둔 최대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이 강제 폐쇄되는 과정에서도 증명.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죠. 성인 최대 음란 사이트인데요. 소라넷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제 폐쇄되는 과정에서 이 섹스팅의 심각성이 나타났습니다. 섹스팅이 처음에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지만 나중에는 점점 갈수록 리벤지 포르노화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소라넷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6번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의 관련성 및 그 범죄화의 쟁점과 처벌법 제정 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개인의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에는 기본권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 나의 나체 사진을 한번 찍고 싶다. 찍어가지고 나 표현하고 싶다. 내 몸을. 이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거죠. 또 성적 자기결정권.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 자기가 결정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때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많은 학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의 성에 대해서,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 자기의 성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지 왜 국가가 관여하느냐. 그래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다 생각하고 섹스팅이나 리벤지 포르노 이런 것들을 법적 태도 내를 벗어나서 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개인의 표현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법적 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가서 이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의 위험성입니다. 1. 중독과 우울증, 자살 등의 병리화. 이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의 위험성인데요. 이것은 이제 중독되고 우울증이 오고 자살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섹스팅하고 리벤지 포르노 하면은 중독된다. 중독되다 보면 또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오면은 결국 가서는 자살한다는 우리 사회 병리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에 가서 보면은 2014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 섹스팅을 경험한 청소년은 2011년 12.3%, 2012년 20.5%, 2014년 52.6%로 매년 경험자의 비중이 증가.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섹스팅을 경험한 청소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2011년, 12년, 14년 매년 증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섹스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스팅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섹스를 경험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중독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 나의 내용은 섹스팅을 이용한 사이버 섹스를 경험한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중독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17년 미국에서 13세에서 26세 사이의 청소년 1280명을 대상으로 섹스팅 실태 조사 결과, 이 내용은 이제 미국에서 13세에서 26세 사이의 청소년 1280명을 섹스팅 실태 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내용이 다음 내용입니다. 대상자 중 여자 71%, 남자 67%가 자신들의 이성 친구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달.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만은 미국 사회입니다만은 대상자 중 여자가 71%입니다. 남자 67%가 더 많습니다. 여자들이 섹스팅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이성 친구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들 중 여자 21%, 남자 39%가 이러한 행위들이 상대방과 더욱 친밀해지거나 성적 관계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 이 내용은 미국에서 1280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섹스팅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자가 21%, 남자가 39%가 섹스팅을 하고 나면은 더욱더 상대방과 친밀해질 수 있고 또 이성 간의 성적 관계를 갖는데도 더 도움이 되더라고 이렇게 응답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또한 15%는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냈다고 응답. 예. 1280명 중에 15%는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다음, 섹스팅 경험자 중 여자 485명, 남자 46%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누드 또는 부분 누드 사진을 제3자와 공유. 여기서요, 이 내용에서 경험자 여자는 그 45탈자가 생겼는데요. 485가 아니고 48%입니다. 여자 48%, 남자 46%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누드 또는 부분 누드 사진을 제3자와 공유, 같이 보고 했다는 거죠. 제3자에게 알리거나 제3자에게 보내거나 아니면은 제3자와 같이 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여자는 48%, 남자는 46%, 거의 한 50%가 제3자와 공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라, 섹스팅은 청소년이 부끄러움 및 죄책감, 조기 성행위, 약물 남용, 우울증 등 이상적 징후와 함께 리벤지 포르노 및 자살 등에 이르는 등의 사회병리적 문제를 야기. 예,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섹스팅은 처음에는 이성 간에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SNS나 채팅에 올려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은 서로 싸움이라든지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별하게 된다는 거죠. 이별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리벤지화 된다는 겁니다. 리벤지화. 그래서 리벤지화 되다 보니까 그 피해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 병리적 문제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섹스팅도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게 범죄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사회 병리적 문제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섹스팅도 이것을 초기에 좀 안정을 시키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처벌 규정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문제 해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 동의된 상태로 촬영하거나 주고받은 성적 이미지, 즉 섹스팅을 이별 후 온라인상에서 공개하는 등의 리벤지 포르노로 변질되어 헤어진 당사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며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네.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섹스팅이 좋은 방향에서 좋은 의미에서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지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리벤지 포르노로 변질되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섹스팅은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이며 섹스팅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행위 역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섹스팅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현재에 와서는 이 섹스팅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으며 또한 그러한 국가들도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섹스팅도 리벤지 포르노처럼 머지않아서 하나의 범죄로 규정할 그런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한국의 실태와 위험입니다. 한국의 실태와 위험.
여성가족부의 2016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도에 청소년 매체 이용, 어느 정도 매체를 이용하는지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을 했는데요. 청소년의 섹스팅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 섹스팅에 얼마나 가담하고 있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용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위기 청소년의 82.1%가 거의 매일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고 SNS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도 79.5%, 인터넷 만화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도 40.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 내용은 위기 청소년은 82.1%가 거의 매일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SNS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도 79.5%.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23.7%는 최근 1년간 돈 또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을 한 적이 있고 11.5%는 조건 만남 또는 채팅 앱을 이용, 이것은 일반 청소년의 3 내지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 예.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일반 청소년이 아니고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그 조사 내용인데요. 23.7%가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막 돈 또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도박성 게임을 했다는 거죠. 도박성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고스톱을 친다든지, 온라인상에서 포커를 한다든지, 경마, 스포츠 토토, 이런 도박성 게임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11.5%는 조건 만남도 하고 채팅 앱을 이용해 가지고 만남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3 내지 5배 높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부인이 집에서 온라인 고스톱을 했습니다. 온라인 고스톱으로 가지고 무례함을 달랜 거죠. 집에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은 여성이, 부인이 혼자서 집에서 온라인 고스톱을 했답니다. 이 여성이 여기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돈을 한 1억 정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그 온라인 이 도박성 게임 때문에 서로 이별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도박성 게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성인용 온라인 게임 이용률은 26.2%로 일반 청소년 13.1% 대비하여 2배 정도 높음. 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위기 청소년의 그 성인용 온라인 게임. 위기 청소년들은 성인용 온라인 게임이 이용하는 율이 26.2%입니다. 일반 청소년이 13.1%입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은 성인용 온라인 게임 하는 사람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청소년의 이용률은 37.4%인데 비해 위기 청소년은 55.7%, 특히 응답자의 13.3%는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 일주일에 1 내지 2회 한다는 응답도 20.7%. 예. 이것은 심야 시간대라고 하면 12시 넘어서 뭐 한 새벽 5시, 6시 그 사이겠죠. 심야 시간대 12시, 밤 12시부터 아침 새벽 한 5시, 6시까지 온라인 게임 하는 그 여부를 조사를 했더니 일반 청소년은 37.4%인데 비해 위기 청소년은 55.7%. 엄청난 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한다는 거죠. 또 응답자의 13.3%는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일주일에 1, 2회 한다는 응답도 20.7%.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게임을 위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위기 청소년의 18.0%. 예. 이 내용은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위기 청소년들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겁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가지고 온라인 게임을 한다는 거죠. 자기 이름이나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 위기 청소년들 18.0%입니다. 아주 많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 11.6%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위기 청소년 18%가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11.6%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온라인 게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0%는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괴롭힘을 당함 1.4%, 고의로 신체를 건드리거나 몸을 밀착시킴 1.0%, 사이버상의 스토킹이나 성희롱 0.5%,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0.4%, 강제로 성관계 시도 0.1% 순으로 표출. 예, 이것은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성폭행이죠. 시도한 사람도 0.1%입니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최근 1년간 신종 유해매체 이용률 및 온라인 게임 이용. 청소년들이 1년간 신종 유해 좋지 않은 나쁜 매체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온라인 게임 이용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페이지 60페이지에 표 2-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0페이지 한번 내보세요. (60페이지에) 보면은
표 2-2 청소년의 최근 1년간 신종 유해 매체 이용률 및 온라인 게임 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분해 보면은 유해 매체는 도박성 게임 및 조건 만남 또는 채팅 웹,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은 성인용 온라인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이용 여부 및 빈도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 정보 도용입니다. 타인 정보 도용에 있어서는 1년에 1 내지 2회 정도 타인 정보를 도용한 것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 한 그 수치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 게임을 한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이 있고 성별에 가서 남자, 여자, 기간 유형에 따라서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 쉼터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박성 게임은 초, 중, 고등학생이 4.4%, 위기청소년이 23.7%, 그 다음에 기간 유형에 가서 소년원에 와 있는 청소년들은 42.1%, 숫자가 많지요. 보호관찰소가 15.4%, 청소년 쉼터가 18.4%입니다. 이래놓고 이렇게 볼 때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간 유형에 있어서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생들이 도박성 게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만남 또는 채팅 웹입니다. 이걸 보면 조건 만남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초중고등학생은 3.4, 위기청소년 11.5, 성별에 가서 남자가 9.6, 여자가 17.9. 이런 것은 조건 만남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수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유형에서 소년원이 26.0,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가 4.0, 청소년 쉼터가 12.6.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년원생들이 조건 만남이나 채팅 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성인 온라인 게임입니다. 성인 온라인 게임은 초, 중, 고등학생이 13.1, 위기청소년이 26.2, 성별에 있어서 남자가 28.0, 여자가 20.0, 그 다음에 소년원이 36.2, 보호관찰소가 21.0, 청소년 쉼터가 27.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인용 온라인 게임도 역시나 소년원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이용 여부 및 빈도입니다. 안함.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전혀 안 한다. 한 번도 안 한다라고 대답한 그 사람은 초, 중, 고등학생은 62.6, 위기청소년 44.3, 성별에 가서 남자가 43.5, 여자가 47.0, 소년원은 36.1, 보호관찰소가 45.9, 청소년 쉼터가 58.5입니다. 여기서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라고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청소년 쉼터입니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들은 한 번도 안 하는 것으로 58.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매일 한다.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거의 매일 한다. 매일 한다라고 답한 수치를 보면은
초중고등학생은 5.4, 위기청소년은 13.3, 성별에서 남자가 12.3, 여자가 16.8, 소년원이 23.2, 보호관찰소가 8.9, 청소년 쉼터가 10.2,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거의 매일 한다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은 보면은 가장 많은 곳이 소년원생들입니다. 소년원생들은 23.2가 거의 매일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성별에 가서 보면은 남자는 43.5, 여자는 47입니다. 여자가 더 많이 남자가 12.3, 여자가 16.8. 그래서 남자의 12.3보다도 여자가 16.8 더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거의 매일 온라인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특이한 사항이다.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더 많이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를 보면은 초중고등학생이 11.0, 위기청소년이 20.7, 성별에 가서 남자 21.5, 여자가 18.0, 소년은 21.9, 보호관찰소 22.0, 청소년 쉼터가 10.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주일에 1, 2회 정도 한다라고 답한 청소년들은 가장 많은 곳이 보호관찰소입니다. 22.0이죠. 예. 그 다음은 한 달에 1, 2회 정도, 이것은 초중고등학생이 9.1, 위기청소년이 13.9, 성별에서 남자가 14.7, 남자가 14.7, 여자가 11.0, 소년원이 13.5, 보호관찰소가 14.6, 청소년 쉼터가 11.2. 이래놓고 볼 때 가장 많은 수치는 성별에 있어서 남자들이 한 달에 한 1, 2회 정도 하는 수치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14.7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5 내지 6회 정도, 1년에 5 내지 6회 정도는 초중고등학생이 4.7, 위기청소년이 3.7, 그 다음에 성별에서 남자가 3.7, 여자가 3.7, 그 다음에 소년원이 2.2, 보호관찰소가 4.1, 청소년 쉼터가 5.9. 여기서는 청소년 쉼터가 가장 많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년에 5, 6회 정도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다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 정보 도용에 있어서 1년에 1, 2회 정도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의 수치는 초중고등학생이 7.2, 위기청소년이 4.0, 성별에서 남자가 4.2, 여자가 3.5, 소년원이 3.2, 보호관찰소가 4.6, 청소년 쉼터가 3.4%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호관찰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 아이디입니다. 타인 아이디. 타인 아이디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겁니다.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이 10.4, 위기청소년이 18.0, 성별에서 남자가 18.3, 여자가 17.1, 소년원이 28.5, 보호관찰소가 12.6,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가 18.9. 여기서는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사람은 소년원생들입니다. 소년원생들이 2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수치인데요. 초중고등학생이 4.3, 위기 청소년이 11.6, 성별에서 남자가 11.3, 여자가 12.7, 소년원생들이 21.4, 보호관찰소가 6.7, 청소년 쉼터가 11.9. 여기서도 역시 소년원생들이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4인데요. 소년원생들이 다른 사람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도용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단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입니다. 이 섹스팅이 범죄로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섹스팅을 그 범죄화의 섹스팅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용하게 될 경우에 자칫 이러한 것들이 리벤지 포르노화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성 간에 동성 간에 서로 좋은 관계에서 자기의 신체 일부라든지 자기의 누드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아니면 SNS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은 초기에는 서로 좋은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별한다면은 그 이별에 대한 안갚음으로 리벤지 포르노화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 고민을 하게 되면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우울증도 오게 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살까지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잘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섹스팅을 범죄화 시키고 또 범죄화 시키자라고 규정하는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요.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우리 모두 코로나를 이겨내고 밝은 얼굴로 대면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